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677조인데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부의 안이 의결이 됐죠. 이 내용을 이제 9월 2일 날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이제 국회에 넘기면 입법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가감 증액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두면서 정부에서 예산들을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4대 키워드를 정했다고 그러죠.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사회 그리고 글로벌 중추 외교 이렇게 4대 키워드를 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리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 지출 규모 677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본 예산에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2%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2년 연속 3% 내외 증가를 보여주었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3년 연속 20조 원대의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뭔가 타이트한 예산을 짜면서도 필요한 것들 쪽으로 집중하고 예산의 어떠한 그 배정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20조 원 이상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대로 정말 잘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제 여야 간에 엄청난 또 삿바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부의 어떤 규정을 보면은 감액이라든가 증액할 수 있는 것들이 2조에서 3조 원 정도 내외니까 뭐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의무 지출이 365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량 지출이 311조 8천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0.8%.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논란도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전 정부의 부채 규모가 급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재량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가 1,277조 원 전년 대비했을 때 81조 정도 증가가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가 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신용평가사들 뭐 무디스라든가 S&P에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 1,000조 이상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DP 대비해서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6%에서 내년도에는 2.9%대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활력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키워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급등세에 따른 또 다른 영끌족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영끌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등 25만 2천 호 공급에 예산 14조 원, 한 15조 가량이 되죠.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별도로 또 뭐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4조 3천억을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전, 방산, 컨텐츠 펀드를 신설해서 유망 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R&D 예산 작년에 26조 5천억이었는데요. 올해 29조 7천억으로 사상 최대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에도 이 예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R&D 예산과 관련돼서 그래서 어떤 그 진위가 왜곡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AI 쪽이라든가 바이오, 양자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뭐 거의 30조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활성화시키고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방향성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당히 그 국방 예산 60조 원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2조 8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병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에다가 내일의 준비금까지 55만 원까지 하면은 병장 계급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5만 원을 받게 되는 네.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들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요. 네. 내년에 병장이 되면은 205만 원씩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좀 잘 좀 모아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PX 가서 뭐 또 외박 외출하면서 쓰지 말고 뭐 자녀 군에 보내고 계신 학부모래 저 부모님들은 그래도 조금 아들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네. 200만 원 이상씩 수령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죠.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이라고 그러죠. 보람의 최초 양산에 1조 1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레이저 대공무기 712억 원을 투입해서 양산을 본격화하겠다. 이러한 방산 쪽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기차 스마트케어 충전기 현재 한 2만 3천 기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에 대폭 확충을 하면서 9만 5천 기를 확충하겠다라는 이런 예산도 편성돼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가 캐즘과 관련된 또는 어떤 충전 사고와 관련된 화재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시설이 미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더 가지면서 예산까지 본격적으로 편성이 되고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제대로 뭔가 의미 있게 반영을 하고 있는 예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부터 반도체, 원자력, 주거 안전까지 편성이 되고요. 외에도 양자, 바이오, AI 세 분야를 중심으로 R&D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 R&D 쪽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도 있죠. 오늘 뭐 시장에서도 일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했는데 3대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 쪽 그리고 양자 기술, 첨단 바이오 이런 쪽들이 3대 게임 체인저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총 3조 5천억을 투입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인 그 신경 처리 장치 NPU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에 1조 2천억을 투입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고 첨단 바이오 분야, 정부 주도의 첫 메신저 리보핵산, 우리가 mRN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에스티판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백신 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해서 총 2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축으로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총 7조 1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SMR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ISMR 표준 설계 완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AI와 관련된 AI 반도체 쪽들 그리고 바로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방산, 바이오, 원전에 대한 투자와 향후의 어떠한 그 성과 이러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계속해서 이런 쪽들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포커싱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R&D 관련해서 좀 포커싱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오늘 함께 벌써부터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뭐 ICTK 같은 뭐 양자나 보안 쪽도 이 급등한 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급등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내내 연초부터 시작해서 뭐 분기별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세의 연속성은 사실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테마성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보다는 굵직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들, 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잠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대기업들과 같이 산업 협업을 해가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뭐 올해만 뭐 잠깐 뭐 투자를 한다 또는 뭐 내년에 어떤 발표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요 딥페이크 관련된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뭐 보안 관련주들도 막 급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잠깐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도 보시겠는데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거래도 없이 정말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급락을 했다가 하나의 이러한 그 조그만 매수에도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이러한 과정에서 재료가 나오니까 거래량도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절대적으로 쫓아가는 흐름보다는 이제는 이러한 종목들이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매물대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이러한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종목 중에 또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센지렉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잠시 이 상반기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흐름 이후에 아주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새롭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직전에 이제 요 저항대들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8,000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짧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뭐 더 설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 쪽과 그리고 또 바이오 원전 네. 이런 쪽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항공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어떤 대공무기, 레이저 대공무기, 또 항공하면은 뭐 결국은 한국 우주항공 카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레이저 대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LIG 넥스원 같은 종목, 뭐 저희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해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겠습니다만은 LIG 넥스원 같은 종목도 보십시오. 결국은 이 상승의 기조가 사실은 지난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시장이 조정 보이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또 같이 밀렸지만 이 저점을 오히려 지금 다른 어떠한 것들과는 달리 반등 주었다가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는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 하락을 해서 직전 저점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면 하나의 시세가 끝날 수도 있는 네. 그런 어떤 과정인데, 이렇게 저점을 높여놓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원전과 관련된 그 흐름들 속에서는 뭐 여러 종목들도 다 있습니다만은 한전 기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에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원전 관련해서는 아까 리드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체코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 웨스팅 하우스와 관련된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원전 관련주들 특집 형태로다가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웨스팅 하우스의 그 부분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야 니네들 좋은 그런 결과 나왔으니까 우리한테도 조금 뭐
로얄티 좀 줘. 뭐 이런 생떼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어떠한 그 뭐 독점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약화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 원자로와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우리 독자 기술로서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공급을 하면서 다 검증이 끝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에 이제 체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무리한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됐던 이 부분들이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무산이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6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9월 달에 정확하게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사절단들이 체코에 순방하는 그런 일정들도 잡혀져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6만 원 초반 자리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고 네. 지지가 되고 있는 자리들이다.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들도 요 6만 원 초반에서부터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당분간은 넓게 보면 6만 원부터 8만 원 자리에서의 어떤 밴드 플레이가 가능한 자리고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가고 내년이면 정부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그 예산도 책정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문제는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결국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들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